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항의 집회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청주와 충주에서도 생활고에 내몰린 노래방과 음식점, 유흥주점 업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영업시간 연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 한 노래방입니다. 영업을 못한 지 벌써 석 달째. 정부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는 바람에 아예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매달 임대료며 생활비까지 대출로 버텨왔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영업 제한을 시켰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과 또 지금 영업 제한을 묶인 거에 대해서 자정까지만이라도 시간 연장을 시켜줬으면은 저희가 좀 숨틈이라도 조금 트일 것 같아요. 20년째 오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장수 씨도 코로나19에 AI까지 겹치면서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5인 이상 집합 제한 등으로 손님이 4분의 1로 준데다 AI로 오리 가격마저 2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남은 것은 빚뿐입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점점 더 규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쪼이고 있는데 오히려 식자재값들은 막 뛰어버리고. 시간 연장하라! 폐업과 부도 위기로 내몰린 노래방, 음식점, 유흥주점 업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의 21시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코로나가 아닌 생활고에 굶어 죽게 생겼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보상금 필요 없습니다. 영업시간 인원 제한을 완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영업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한편 PC방 업주들이 정부의 21시 영업 제한에 반발해 어제부터 심야 영업 재개에 들어간 가운데 생활고에 지친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로 학교 가는 날이 줄면서 학교 폭력이 조금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만큼은 늘었습니다.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사이버 폭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늘다가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등교일 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큰데 폭력의 유형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체 폭력이나 금품 갈취 등 대면 폭력은 줄었지만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 등의 폭력이 온라인으로 옮겨와 지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언어 폭력이든 따돌림이든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적인 욕설이든 이게 하나의 사안으로 하나의 사례로 보통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경우 대면 수업 위주의 교육 과정입니다. 대면 수업이 언제 정상화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증거 찾기도 어렵고 다 모를 거야. 이렇게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비대면에서의 이런 예방 교육을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로 학교폭력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 교육당국의 빈틈없는 예방 대책이 절실해졌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어제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진천에서 거주하는 30대로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3명의 동거 가족이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 참사랑 요양원에서 확진된 90대와 70대가 숨지면서 도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침에 따라 청주 세무서를 비롯한 지역 세무관서가 세무서 내에 부가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2분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일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며
세무서 내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사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고려한 겁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인구 분석 기법으로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있습니다. 2014년 일본에서 들여온 이론으로 가임기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눠 지역의 소멸 위험 정도를 파악하는 건데요. 하지만 기존을 현실에 맡겨 고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산출하면 충북에선 보은과 괴산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도 상당 수준 소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줄어 결국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현실과 동떨어져 지나치게 공포와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충북연구원은 계산 기준인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가입 연령을 39세에서 44세로 각각 올려잡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실제 65세 노인 기준은 130년 전인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에 정립됐습니다. 유엔은 2015년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했고 우리나라 평균 기대 여명은 82.7세로 늘어났습니다. 늦은 결혼과 출산 경향으로 20세에서 44세 여성 출산이 전체 출산의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소멸 고위험에 처한 도내 시군은 다행히 한 곳도 없고 위험 지역 수도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노인 정책과 출산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원은 부정적 의미의 소멸 지수 대신 가칭 지역 활력 지수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의 지표 기준으로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모여 사는 빌리지 같은 경우도 당장 소멸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의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 굳어진 단편적 잣대 대신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남대에 설치된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동상을 훼손한 50대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충청북도가 동상 훼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게 가만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51살 A씨는 청남대 내에 설치된 전두환 씨 동상의 절단을 시도했습니다. 입장권을 끊고 들어와 숨겨온 세톱으로 폐쇄회로 TV를 훼손한 뒤 동상에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동상은 절단되지는 않았지만 목 둘레 전체가 깊게 파였습니다. A씨는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분노 섞인 감정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이 철저히 계획적이었던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람용 동상은 공용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충청북도가 동상 훼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감안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보다는 낮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은 청주지법 앞에서 A씨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잘못 세워진 동상에 대해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진천의 한 묘역에서 방화 살인을 저지른 80대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부동산 대금 등을 놓고 종중원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해 모두 3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1, 2심 모두 계획적 범행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방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청도 도심을 통과하는 원안대로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강력 촉구했습니다.
충북본부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해 정부에 건의한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청주도심 통과 구간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본부는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사업이 재회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청주시선이 운영 1년 만에 새 단장을 했습니다. 200자까지 쓸 수 있는 댓글 기능을 탑재해 소통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새로 모집해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청주 시선에서는 직직 캐릭터 선호도 조사를 시작으로 우암산 둘레길 조성 찬반 조사, 옛 연초 제조창 명칭 변경, 쓰레기 분리배출, OX 퀴즈 등 7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패널들의 의견으로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참여 인원도 1,400여 명에서 3,500여 명으로 주제가 바뀔 때마다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좀 쓰레기량도 줄이고 매연이나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주시선이 1년 만에 사용 편의와 기능을 추가하는 리뉴얼을 마쳤습니다. 200자까지 작성 가능한 댓글 기능을 탑재해 소통을 강화했고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구하기 위해 기존 시민 패널에다 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한 달에 한 건꼴로 주제를 올리고 수기 과정이 필요한 심층 의제도 다룰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해서 어떤 그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의제들을 다뤄볼 계획입니다. 반면 시민 패널이 11,000여 명으로 청주시 인구의 1.3%에 불과하고 참여 연령도 30, 40대에 쏠리는 등 대표성 확보는 개선 과제로 남았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방역과 설 명절 등 취약 시기를 맞아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 공직감찰을 실시합니다. 감찰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출자 출연기관 11개 시군으로 7개 반 31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공직기관 회의 사례를 중점 감찰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감염과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사무국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유기농 엑스포 사무국은 도청에서 7명, 괴산군에서 5명 등 모두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엑스포 실행 계획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국비 등 128억 원을 투입해 국제 행사로 치러집니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업체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제2공장을 신설하는 투자 협약을 충청북도와 청주시와 체결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늘어나는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200억 원을 투입해 제2공장을 신축하기로 했으며 200명의 신규 고용을 지역민 우선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중원공원 일대를 읍성 관련 역사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716억 원을 들여 옛 청원구청과 우정박물관, KT부지에 조선시대 관아와 병영시설을 복원해 중앙공원 일대를 역사와 녹지가 공존하는 시민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현재 어제부터 시작된 빗방울이 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5mm 정도 더 내리겠고 비가 그치고 난 후엔 대체로 흐리고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청주 4도, 충주 2도, 제천 1도, 옥천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1도, 충주 10도 등 9도에서 12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흐리고 10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주 중반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